이제 include부터 본격적으로 LOD 표현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화면에 include LOD 표현식을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include LOD 표현식을 화면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일즈를 올릴 건데 평균 값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로 올려도 상관없는데 평균이 include LOD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평균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카테고리를 같이 올릴 거고요. 화면을 돌리고 크게 만들어준 후에 레이블을 붙이겠습니다. include LOD 표현식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네, 보고 계시는 이 include 표현식을 화면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781, 1079, 4432 왼쪽과는 조금 상이한 값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그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요? 위에 include LOD 표현식을 화면에 넣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블로 백단에서 보고 계시는 화면의 계산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현재 지금 뷰 레벨 오브 디테일이 카테고리 수준에서 평균 매출값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만든 이 include 표현식을 안에 집어넣는 순간 우리가 서브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그랬죠. 현재 BLOD 레벨에서 서브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그 레벨에서 평균 세일즈 계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카테고리 레벨에 퍼니처, 오피스 서플라이,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기준으로 기존의 결과들이 재집계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1781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숫자 4개의 합산,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1079라는 수치는 여기 보이는 9개의 수치를 다 더한 거, 정확하게 값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합산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include LOD 표현식을 화면 안에 올릴 때 합계로 올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재계산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합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재계산이 이루어질까요? 이 질문이 include LOD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include LOD는 태생적으로 어떤 새로운 차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nclude LOD에서 만든 그 결과는 VLOD보다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깊은 레벨에서 계산된 결과를 그거보다 얕은 VLOD 레벨에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계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include LOD의 집계를 평균으로 바꾼 후에 우리가 좌측과 우측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왼쪽이 지금 평균이기 때문에 오른쪽도 제가 평균으로 바꾼 후에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45 그리고 왼쪽은 350, 그 다음에 120 왼쪽은 119, 그 다음에 1108 왼쪽은 45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값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include LOD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 차이를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값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모든 매출을 우선 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매출의 합계를 각 카테고리에 있는 행의 개수로 나누어줘서 단순 평균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include LOD 같은 경우에는 서브 카테고리 레벨에서 평균을 먼저 구합니다. 아까 보셨죠? 네,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 레벨에서 먼저 평균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으로 다시 카테고리 레벨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버리지 된 세일즈를 전부 다 합쳐준 후에 서브 카테고리의 개수로 나누어서 평균의 평균을 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include LOD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LOD 안에서 명시된 차원을 포함해서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clude LOD의 결과는 VLOD보다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더 깊은 레벨에서 1차 집계가 우선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더 얕은 수준의 VLOD에서 결과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결과를 다시 한번 집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include LOD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시별로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최소 편차가 다섯 번째로 큰 주는 어디인가요? 각 주별로 그 밑에 도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평균 매출을 가지는 도시와 가장 작은 평균 매출을 가지는 도시, 이 둘 간의 차를 우리가 편차라고 봤을 때 그 편차가 다섯 번째로 큰 주는 어디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그 답을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에서 편차가 다섯 번째로 큰 주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결과물도 각 주에 대해서 어떤 수치가 주어져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스테이트를 화면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출값은 지금 계속해서 평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를 평균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이는 화면은 단순히 각 주별로 매출의 평균 금액을 나타낸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뽑아내야 할 결과는 시티 레벨에서의 평균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시티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1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여기 보시는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각 주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가 모바일이라는 도시고 평균 매출이 가장 적게 발생하고 있는 도시는 투스칼루사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이라는 도시의 평균 매출과 투스칼루사의 평균 매출을 뺀 금액이 편차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include LOD expression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된 필드를 열고요. include를 써주시고 city 레벨을 포함할 겁니다. 콜론을 찍어주시고 세일즈는 지금 에버리지 레벨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적당히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일즈 에버리지 금액이고 by city 그다음에 이게 include니까 제가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요거를 이 화면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1차 계산이 백단에서 이루어질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마도 이런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T랑 카운트를 제외하고 CT 레벨까지 CT 레벨이 지금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제가 막대로 다시 한번 바꿔주고 화면을 돌린 후에 그거를 너비 맞추기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계산이 백단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CT 레벨을 포함해서 평균 매출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알라바마주를 한번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이라는 도시에서 497 평균 매출이 발생했고 투스칼루사라는 도시에서 88 가장 적은 금액의 평균 매출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을 가지고 와야 되고 투스칼루사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 1차 집계된 결과를 어떻게 그러면 다시 한번 재집계해야 될까요? 먼저 모바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맥스 값으로 한번 재집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스칼루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미니멈 값으로 다시 한번 재집계를 해야겠죠. 아까 그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테이트가 나와 있고 제가 전부 다 빼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만든 include LOD를 집어넣고요. 네, 이건 지금 단순히 합계로 그냥 재집계가 된 겁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스 값으로 한번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맥스를 복사해서 이거를 미니멈 값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알라바마 주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497 모바일이라는 도시의 평균 매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투스칼루사라는 도시의 평균 매출 금액 88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금액을 빼면은 아마 편차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축을 두 개를 사용하기보다는 최소값을 이렇게 한 축 위에 얹어 볼게요. 그러면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중축을 써서 위에 거는 그냥 점으로 그대로 내비두고 밑에 거는 제가 라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측정값 이름을 경로에 넣으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중축을 써서 축도항규화를 시키면 편차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 그 편차대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차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안 만들고 그냥 diff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여기 있는 맥스 값을 가지고 오고 맥스 값에서 미니멈 값을 빼면은 이게 편차겠죠. 가지고 왔고요. 화면 안에 이 필드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테이트를 우클릭하시고 정렬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원본 순서가 아니라 필드 중에서도 저희가 방금 만든 디퍼런스, 근데 저희는 내림차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뉴욕주가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인디애나, 워싱턴, 미저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편차가 큰 주는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OD 익스프레션을 써서 뭔가 더 낮은 레벨에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정렬을 한다든지 값을 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include LOD 표현식은 언제 활용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고 include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대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include LOD 사용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는 include LOD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세트의 뎁스가 상대적으로 깊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include LOD는 VLOD에 없는 새로운 차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데이터의 뎁스 자체가 2뎁스 이상은 되어야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 예시에서 살펴봤지만 집계를 2번 해야 할 경우에 평균의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의 평균 또는 평균의 평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include LOD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재집계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계산이 썸이 아니라 다른 집계값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nclude LOD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 경우에 include LOD만이 정답입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include LOD 표현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